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RFI를 발행한 데 이어 무인 항공기에 탑재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컨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 F-35B의 전투 중량에 비대응하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탑재할 방침이며, 이는 F-35B보다 상대적으로 소형 무인 플랫폼을 항공모함에 통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보입니다. 공개된 영국 해군의 미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2030년까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빅센의 개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빅센으로 불리고 있으며, 영국 해군은 미래의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과도한 인명피해 없이 적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본형의 UAV를 개발해 파생형의 무인 전투기와 무인 조기 경보기 및 공중급류기 등 용도에 따른 복수의 UAV를 실용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영국 해군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F-35B의 도입 대수 삭감에 따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UAV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공군 참모총장인 마이크 윅스턴 대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무인화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35B와 UAV의 조합으로 영국 해군의 전력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봐야 하고, 때문에 영국 국방부가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RFI를 발행한 데 이어 무인기에 탑재할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 획기적인 컨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스트라이커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멀린 HM2에 탑재할 수 있는 조기 경계 시스템인 크로우즈 네스트를 개발해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재래식 항공모함을 퇴역시킨 영국은 스노블 방식의 시에리어기를 개발하고 스키점프대를 갖춘 인민서블급 경항모를 건조했지만, 이런 타입의 항모는 미 해군이나 프랑스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고정익기의 조기 경보기 운용이 불가능해 포클랜드 분쟁으로 영국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난 1982년 발생한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은 항공기의 조기 경계망을 대신하기 위해 수상함의 조기 경계망을 폈지만, 레이더 피켓함을 맡고 있던 구축함 셰필드함이 아르헨티나 해군의 공격으로 격침되자 영국은 항공기의 조기 경계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전용 조기 경보 시스템을 탑재한 시킹 AW입니다. 시킹 AW는 영국의 웨스트랜드사가 미국의 시콜스키의 SH-3를 면허 생산한 기체입니다. 시킹 AW는 SH-3 시킹에 매달아 내리는 방식의 레이돔을 탑재하고 전용 조기 경보 관제 시스템과 조합해 360도로 탐색과 관제가 가능한 기체이지만, 현재는 취역한 지 30년이 넘었고 새로 건조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서도 고정익기 조기 경보기가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은 새로운 조기 경보형 헬기 개발을 결심하게 됩니다. 개발을 맡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새로운 조기 경보 시스템인 크로우즈 네스트를 탑재한 마린 HM2를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는 2021년까지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계획대로는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은 2018년에 크로우즈 네스트의 테스트를 시작하고 탑승 요원의 훈련에 사용돼 시뮬레이터와 기체를 2019년 6월에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이 시스템의 센서가 지나치게 민감해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2020년이 지나도록 영국 해군의 시스템 조작원은 크로우즈 네스트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크로우즈 네스트 개발은 프랑스의 탈레스가 맡고 있었으며, 영국 국방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는 영국 내에서 개발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2020년 여름에 인도 예정이었던 시뮬레이터가 올해 인도되었고, 조기경보 요원들의 훈련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조기경보 헬기도 지난 3월 25일에 인도되어 영국 해군이 공식 운용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영국의 조기 경보 헬기의 과정을 보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는 준비가 안 된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극동에 파견해도 허점만 드러낼 뿐이라고 비웃었지만, 영국의 현지 언론은 5월에 예정된 인도양과 태평양 및 지중해와 중동 지역으로의 전개에 새로운 조기 경보 헬기가 아슬아슬하게 배치되었다고 보도해 당초 예정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영국의 스트라이크 그룹에 배치되어 동아시아 파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가 발행한 문서에는 올해 배치된 크로우즈 네스트를 2029년까지만 운용하고, 크로우즈 네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대형 센서를 탑재한 무인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후속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적혀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빅샘 프로젝트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무인 조기 경보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전자기식 사출기나 어레스팅 와이어의 통합 및 프로젝트 빅샘 계획은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새어나오는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 영국 해군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영국은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 못지않은 속도로 무인화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육해공 전력 구조는 극적인 변화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덧붙여서 영국은 공군 주도의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인 렌카를 개발 중에 있으며 렌카의 기술 실증기의 명칭은 모스키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1월 25일에 가볍고 저렴한 신형 전투기 렌카의 컨셉을 발전시키고 유인 전투기와 연동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23년까지 기술 실증기인 모스키토를 개발해 본격적인 비행 시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무인 전투기 렌카에 기술 실증기인 모스키토를 제조하기 위해 3천만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 렌카는 미국의 보잉과 영국 기업인 카렌 렌츠가 이끄는 팀 블랙던 그리고 블루베어가 이끄는 팀 어벤져가 수주를 다투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으며 영국 국방부는 각사가 제출한 제안 중 영국의 카렌 렌츠가 이끄는 팀 블랙던의 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업체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수수께끼에 쌓여 있지만 영국의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보잉은 호주와 공동 개발한 로열 윙맨에 관한 설계 자료를 영국에 공개할 수 있도록 호주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로열 윙맨의 파생형을 영국에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팀 블랙던은 모스키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고 나아가 2023년까지 모스키토의 기술 실증기를 개발해 본격적인 비행 테스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유인 전투기와 동반할 수 있는 파워와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무인 플랫폼은 혹독한 전장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양산기가 하늘을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이 영국 최초의 무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사는 영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스키토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 제공, 무인기의 필수적인 자율 분산 제어 시스템과 게이트웨이 장치 및 메시 네트워크 기능을 영국 최초의 무인 전투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영국 해군은 앞으로 개발 예정인 무인 항공기 빅샘과 같은 하이엔드급의 UAV뿐만 아니라 터키의 바이락탈 TB2의 성공에 자극받아 영국이 도입 중인 MQ-9B보다 저렴하고 무장 가능한 무인 항공기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영국의 저가형 UAV 개발 계획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공군은 무인 전투기를 도입해 유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영국 공군은 무인 전투기를 실용화하면 임무에 필요한 유인 전투기가 줄어들어 인건비와 훈련비가 비싼 파일럿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파일럿 수는 보유한 항공기의 2배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인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전투기 한 대당 필요한 파일럿 수를 줄여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인증되지 않은 기술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므로 우리나라는 영국 공군의 발상을 뒤쫓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